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BMW 5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저 오토인의 김학수 기자와 같이 잠깐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BMW 5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디자인도 많이 좀 바뀌고 네, 좀 차도 좀 많이 커졌는데 디자인 어떠세요? 당당해졌다는 느낌은 분명 좋은데 예, 좀 예전에 그 샤프한 이미지가 좀 약해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차는 커져서 좀 더 당당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뭔가 좀 옛날에 그 샤프한 느낌은 예,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서. 옛날에 샤프한 느낌은 죽은 지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긴 한데 혹시 예, 했는데 5 시리즈가 그렇게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국내에 판매되는 5 시리즈는 전부 다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전 세계 유일이라고 하죠. 휠이랑 서스펜션, 뭐 예, 범퍼 뭐 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 차라리 그걸 빼고 더 싸게 팔았으면. 아, 어쨌거나 이 기본이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니까 네. 따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차는 뭐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겠어요. 그쵸. 굳이 뭐 해봤자 저 플러스 예, 모델들이 있는데 아, 플러스가 있죠, 맞아. 굳이 예.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예, 어쨌거나 하여튼 이 차 신형 5 시리즈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전부 다 늘어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층 더 당당하고 웅장한 좀 그런 느낌이 되긴 했어요.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바뀌었죠. 얼마나 좀 바뀌었나요? 저기 리어 테일램프 예, 테일램프. 끝이 좀 더 측면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할 수 예. 있겠죠. 그리고 예. 저 L 시그니처 라이트가 좀 더 예. 얇아지고 예. 좀 더 샤프해진 느낌이 좀 있는데. 그리고 차도 커지니까 역시 뒷모습도 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시각적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M 타입 범퍼라서 예. 거기서 주는 스포티한 느낌은 좀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냥 5 시리즈네 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서 예. 큰 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차는 530i고요. 조금 전에 봤던 이 하얀색은 520D입니다. 520D는 타이어가 피렐리 P7 신투라토고요. 사이즈는 앞에 사이즈가 245에 45에 18인데 그러니까 520D에는 이제 18인치고 M 18인치고 530i에는 19인치라고 합니다. 기존에 비해서 소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은 5 시리즈는 딱히 뭐 이렇게 소재가 되게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 별로 없었는데 이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트림 때문에 그런지 시각적인 고급감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자인이 또 그렇게 많이 안 바뀐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거나 기존의 틀을 지키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실내를 많이 꾸민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BMW가 자주 사용하는 저 두툼한 림이 특징이고 스포크도 상당히 스포티하죠. 그리고 이쪽 왼쪽 스포크에는 그러니까 주행 관련 장치,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 등이 모여 있고 이쪽에는 오디오 관련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스티어링 휠은 조절도 모두 전동식입니다. 시트는 구형처럼 굉장히 낮게 내려가서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컴포트해요. 그러니까 쿠션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앉으면은 그 등받이라든가 그 바닥이 뭔가 좀 되게 쿠션이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5 시리즈의 승차감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 같아요. 그만큼 시트가 굉장히 안락합니다. 시트와 도어 트림에 적용된 이 파란색 가죽은 얼핏 사실 좀 촌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5 시리즈에 적용된 이 가죽은 그래도 꽤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촉감도 부드럽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어 포켓의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컵을 담을 수 있는 이 구획을 아주 깊게 파놨어요. 페달과 풋레스트도 아주 스포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속 페달과 풋레스트에 마치 신발 깔창을 연상시키는 고무를 덧대갖고 발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기능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요.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차급이나 뭐 BMW에 맞지 않게 이 안에 아무런 최소한 헝겊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어서 만약에 물건을 담으면은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기본이어서 이런 도어 실에도 도어 스텝에도 M 로고가 바뀌죠. 모니터는 BMW 특유의 와이드 타입이고요. 화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스크린도 또 되죠. 그러니까 7 시리즈부터 안 되다, 그러니까 7 시리즈부터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BMW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 다이얼로 사용을 해버릇 해갖고 잘 터치 스크린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모니터가 손과 좀 멀어요. 그리고 메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꼭 태블릿 PC나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는 이제 내비 메뉴이고요. 이 메뉴 들어가면은 사실 이 BMW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메뉴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일이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찾기가 좀 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이렇게 메뉴가 많습니다. 인터페시아 디자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바뀌긴 했어요. 이것도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이제 구형을 같이 넣고 보면은 아 조금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고 좀 알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뭐 흔히 이제 피아노 블랙이라고 하죠. 여기 센터페시아 전체를 피아노 블랙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딱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고 뭔가 좀 양산 제품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가 그러니까 버튼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작아서 운전 중에는 조금 사용하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기어 레버 앞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죠. 이 앞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놓기 자잘한 물건을 수납하기가 좋고요. 대신에 여기 이제 컵을 두 개를 만약에 놓으면은 좀 물건을 넣었다 빼기가 약간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키도 약간 좀 7 시리즈 같이 바뀌었네요. 참고로 이 안쪽에는 이 USB가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잘 눈에 안 띄어요. 기어 레버와 이 주변 디자인 역시 특유의 이제 BMW 디자인이죠. 이 기어 레버 같은 전자식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기어 레버 옆에는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기 공간을 놀리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이 파킹으로 전부 다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이 안에도 USB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같은 디지털인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컴포트고요. 이거는 에코 프로, 그리고 스포츠는 이렇게 바뀝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 버튼, 이 방향 지시등 끝에 있는 레버를 누르면 이 밑에 있는 이제 정보도 약간씩 바뀌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차들의 계기판에 비해서 이 계기판 액정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 차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계기판 가운데도 M 로고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BMW는 이렇게 M 로고를 좀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모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 역시도 화질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앞쪽에 이제 전방에 있는 장애물 같은 거를 따로 또 표시를 하죠. 그리고 운전대와 연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신형 5 시리즈에 적용된 이 HUD의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그 그래픽이라든가 폰트의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디자인입니다. 2열의 무릎 공간은 충분한 편이에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인 남자가 앉아도 어느 정도는 충분한 레그룸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머리 위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릎 공간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역시 제가 운전하는 앞시트 포지션에 맞춘 거고요. 대략 무릎 공간은 2개 반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에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밑에는 또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 정도 들어갈 만큼 깊고 여기는 좀 얕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열선 시트, 3단계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위 공간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닿는 부분 여기를 좀 팠어요.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죠. 그리고 많은 이제 뒷바퀴 굴림 차들이 그렇듯이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높게 솟아 올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레스트는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요. 넓고 탄탄한 편이고, 여기에 내장된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접고 펼 때 약간 좀 소리가 나긴 합니다. 좀 소리가 나긴 해요. 그리고 이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구획을 더 잘 나눠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병이 딱 2개가 꽂을 수 있을 만큼 구획을 나눠놨고요. 그리고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트렁크는 네모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된 편이고요. 그 양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여러 개가 더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좀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리고 여기에도 이 커버를 내면은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또 있어요. 수납 공간이. 사실 제가 모이공디를 탄 지가 굉장히 오래돼 갖고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탄 게.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520D 같은 경우에 지금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아마 이 동급에서 가장 조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 공회전에서는 이 디젤 소리가 들리긴 해요. 쫄쫄 들리긴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굉장히 많이 그 정숙성이 좋아진 것 같고요. 특히 이 진동 같은 경우에 아주 억제가 참 잘 됐어요.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있긴 있군요. 운전대로는 있긴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 디젤 엔진으로서는, 디젤 승용차로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진동과 방음에 신경을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520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과 비교해서 좀 더 이렇게 완성도, 그러니까 많이 다듬었다고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형 520D도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랬는데 이 신형 역시도 좀 그렇거든요. 그 일반 도로를 달릴 때 보면은 진짜 그 노면에서 전해지는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굉장히 잘 흡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그러니까 그 BMW 특유의 그 부드러운 승차감, 그런 걸 아주 잘 구현을 했어요. 이미 5 시리즈는 구형의 그 말기 정도, 구형부터 굉장히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5 시리즈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뭐 딱히 또 부담 없이 이 차의 승차감이나 그런 걸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5 시리즈 520D에는 이제 4기통 2.0 디젤이 올라가는데 기존 그 다른 BMW에 많이 사용되는 유닛이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이 BMW가 늘 그렇듯이 이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속으로 움직일 때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실제로 가속을 해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꽤 빠르거든요. 빠른데, 그러니까 2.0 디젤 굉장히 빠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감 가속은 좀 느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컴포트하고 그런 쪽으로 세팅이 맞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행 모드는 컴포트와 에코프로, 그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뭐 익히 알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둔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컴포트의 경우는 뭐 이 정도 바르면 쭉 나가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컴포트가 이제 노말인데, 보통 노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컴포트로 주행을 하면은 이게 딱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원하는 세팅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 적당히 밟으면 그만큼 적당히 나가고,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 이 엔진은, 그러니까 가속 페달 중저속 토크가 좀 더 강화가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밟아도,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밀고 나가주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편하게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변속 충격도 지금 거의 이렇게 이 정도로 달리면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요. 반면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고회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그때는 좀 변속 충격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스포츠 모드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뀌니까 되게 눈에 되게 잘 들어와요. 어쨌거나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좀 더 활기차게 변하는데, 뭐 그럼에도 이제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BMW답게 이런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고회전에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파워트레인 매칭, 이런 건 참 좋은 편이에요. 이 그러니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다운 시프트를 해도 굉장히 궁합이 딱딱 맞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처지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그 예전에 그 BMW다운 그런 면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드러워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 높게 쓰면은 어쩔 수 없이 구조상 진동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520D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rpm 이상을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이 진동을 되게 잘 억제하고 있는 게 되게 두드러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은 회전수 높게 쓰면은 뭐 4500, 4000rpm 이렇게 쓰면은 엔진의 음색도 되게 거칠어지지만 이 진동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520D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되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가 되게 또 부드러운 것에 반해 근데 또 코너는 또 잘 도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예전에 비하면 BMW 너무 부드러워졌다라고 이제 말들을 많이 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막상 또 달려보면은 그 운동 성능 자체는 또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또 불만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또 상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트랙을 천천히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동적인 운동 성능도 좀 되게 많이 순화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헤어핀 같은 데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이렇게 뭐 뒤가 이렇게 돌거나 차체 중심이 좀 흐트러지거나 그러는 게 또 별로 없어요. 제가 이 직선로에서 가속을 쭉 하면은 대략 한 140 정도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속력, 그 체감 가속력 자체가 좀 되게 부드러워졌다, 좀 늦은 편이에요. 실제로는 좀 빠른데 520D는 더 조용하고 진동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회전은 정숙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진동도 잘 억제가 됐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 스톱 스타트 시 재시동할 때 이제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보통 좀 더 크긴 한데, 예를 들면 320D 같은 경우에도 스톱 스타트로 재시동할 때 막 차가 이렇게 앞뒤로 좀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이 520D는 그런 것도 그럴 때 발생하는 진동도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좀 더 정숙하고 더 조용하고 진동 없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약 300m.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520D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내 소비자들에게 딱 마음에 들게끔 이렇게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처럼 100km 정도 정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 소리만 아주 잔잔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인 차들의 이 같은 상황에서의 정숙성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이 하체 이 방음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게 한국 소비자들 좋아하게끔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편의 장비도 많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이제 520D M 스포츠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93, 예를 들면 100으로 맞추고 정속 주행 차선 유지 장치까지 키면은 이때부터 이제 부분적으로는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뉴 7 시리즈 그때 타보고서 그 차가 의외로, 그러니까 최신의 차에 BMW 같은 회사의 기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차선 유지 장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차선 유지 장치의 성능이 7 시리즈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선 유지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도 약간 좀 구분 길이긴 하지만 이 차선을 차선 가운데로 잘 지키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능이면은 어느 정도의 토행량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유지 시간도 꽤 길어요. 보통은 뭐 대략 뭐 한 15초 이 정도만 유지가 되는데, 성능이 이 520D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초시계로 재보니까 이 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은 한 40초 이상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유용한 장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모든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너무 이제 맹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뭐 긴급할 때나 그럴 때 운전자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는 장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동력 성능은 그냥 일상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지만 가속 페달 꼭 밟으면은 꾸준하게 속도가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탁하고 콱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맛은 오히려 이전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동력 성능은 좋아졌다 하니까 아마 이게 체감 가속이 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도회전 사용할 때는 좀 변속 충격이 있는 편인데, 그거 역시 스포츠 모드니까 이해를 할 만하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참 사기통 디젤로서는 참 부드러워요. 진짜 굉장히 회전 실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회전을 높이 사용을 해도 이렇게 엔진 음색이 또 이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일상 용도로 스포츠성은 조금 못하였지만 일상 용도로 매일매일 타고 다니면서 자가용으로는 아주 충분한 성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속 안정성이 안정적이긴 한데 아주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탁 하고 달라붙는 이렇게 맛은 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속부터 고속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좀 이렇게 부드러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세팅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급가속할 때, 그러니까 가속에다 끝까지 밟고 달릴 때는 시트 쪽으로 약간의 좀 진동도 더 전달이 되긴 합니다. 주행 성능을 총평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속부터 고속에 이르기까지 엔진 힘도 꾸준하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 안락함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진동이랑 소음이 적죠. 근데 이 고속으로 올라가도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물론 아주 급가속을 하면은 진동은 시트로 좀 전달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진동 대책 능력이나 방음은 상당히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달리다 보면은 이 스티어링이 뭔가 좀 이렇게 BMW 답작된 유격이 옛날 2000년대 초반에 BMW를 해도 중심 부분의 유격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BMW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그래요. 심지어 이 차가 이제 M 스포츠 패키지라서 하체나 뭐 이런 것도 다 좀 더 조여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느슨하거든요. 근데 막상 또 좀 전에 제가 서킷을 달려보면은 그럴 때 달리면 또 이 스티어링 또 되게 정확하구나 라고 또 느끼게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은 이 스포츠성, 그러니까 달리는 즐거움, 재미는 뭐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 비하면 이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조용하고 컴포트한 그런 세단이 됐습니다. 특히 520D도 마찬가지고요. 520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팔리는 5 시리즈잖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연비라든가 뭐 적당한 동력 성능, 아주 두루두루 다 갖춘 아주 대중적인 프리미엄 세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BMW 신형 5 시리즈를 간단하게 타봤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뭐 어떤 혁신이라든가 뭐 완전히 새로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차, 그러니까 5 시리즈가 뭐 원래 좋은 차였잖아요. 그 5 시리즈의 장점을 좀 더욱더 갈고 다듬어서 더욱 매력적인 상품성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형에 비해서 또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신선함을 느끼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5 시리즈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지만 벤츠처럼 BMW도 좀 더 그러니까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차를 팔려고 그렇게 또 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520D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운전자들에게 다 이렇게 두루두루 만족할 만큼 그렇게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세부적으로 조금씩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점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어필할 만한 상품성 같아요. 무엇보다도 조용하고, 특히 4기통 디젤의 520D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차니까 딱 그거에 맞게 성능부터 연비, 승차감까지 그냥 다 이렇게 만족을 시켜요. 거기다가 이 차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또 편의 장비가 좋아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520D도 그러니까 520D까지 모든 차가 다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 그리고 운전자 부주의로 차선을, 그러니까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은 운전대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서 그러니까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양을 보면은 참 이렇게 구매 욕구가 이렇게 많이 땡기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그런 BMW의 그런 스포츠성, 그러니까 스포티함 이런 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희석이 됐지만 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리고 찾을 만한 그런 상품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520D는. 예, 이로써 BMW 신형 520D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5 시리즈 진짜 옛날 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 신형 520D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살 생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아주 편하게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 두루두루 좋거든요. 근데 참 그 2000년대 초반에 530i 이런 건 진짜 좋았거든요. 그때 이 5 시리즈가 좀 그립긴 하네요.
그리고 5 시리즈 이 520D 시승기 올리고 난 다음에는요 푸조 2008 시승을 하겠습니다.